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빠바라 목덕바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 하나가 불쑥 등장하게 됐죠. 이건 우리나라 지표는 아니지만 결국 돌아오는 부메랑, 거의 직격에 가까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값이죠.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매월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를 가장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 결과값을 베이스로 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매번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이터가 되어 왔었죠. 특히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리고 연쇄적으로 시그니처 은행까지도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탈탈 털리는 은행 창구 셧다운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뱅크런, 그러니까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냥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말았죠. 아니, 천조국 미국에서 300조 원 규모의 은행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문을 닫는다는 게 정말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충격적인 일일 수 있고요. 일파만파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비난의 화살은 바로 미국 연준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자국의 대형은행이 떠안았다는 건데,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는 팔다리가 잘려 나갈 만한 고통분담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분명히 호재보단 악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자국의 실물 경제 전체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일인데, 결국 대형은행의 파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나온 것에 대해선 미국 금융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 이건 과잉진료라는 어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몰빵에 가까웠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국채 투자 수익률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쪼그라들면서 은행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자금 조달 통로가 그대로 막혀버리게 된 팩트가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드라이브 때문이었다는 매서운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멘탈 붕괴에 빠진 미국 연준이 다음날 바로 예금 보증을 100% 해주기로 하고 사태를 수습 중에 있는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시그니처 은행 예금 인출 사태까지 번지면서 파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6%라는 고강도 긴축 지점까지 끌고 갈 동력이 그냥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중간에 시동이 꺼져버리게 된 것처럼 사단이 난 겁니다. 그냥 스텝이 완전히 꼬이게 된 거죠. 결국 이번 달 기준금리는 동결이나 베이비 스텝 0.25%만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을 그대로 굳힐 수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젯밤에 발표가 된 거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 지난달 1월 6.4%에서 수치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소폭 하향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2월까지 추세는 계속해서 내려앉는 궤적을 가지고 있네요. 1년 5개월 만에 5%대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무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째 6%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충분히 미국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는 다른 관점의 결과값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 케바케 물가 수치죠. 그때그때 변화무쌍한 수치를 보이는 물가는 제외. 예측은 0.4%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0.5% 조금은 상회하는 느낌으로 올랐습니다. 주범은 바로 주거비용. 미국도 기준금리 여파를 가장 직격으로 맞은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당연히 주거비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임대를 포함 모든 주거에 관계된 비용 처리를 결과값으로 내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천연가스 부분이 대체로 가격이 훅 떨어지는 0.6% 낙폭을 기록해서 전체 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정말 인플레라는 당뇨 수치를 확 내린 역할을 한 건데, 상대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주거 부분에선 여전히 만만치 않은 물가 상승 저지선에서 전혀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궤적으로 인해서 연준도 아마 머리가 터질 지경일 겁니다. 당초 빅스텝으로 확 몰아갈 수 있는 고강도 긴축 쪽으로 다시 중심추를 잡을 수도 있었으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바로 은행 파산의 책임론이 기준금리 인상 아니었냐고, 마치 현상금이 걸린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어버렸으니 맹렬한 금융 전반의 여론은 연준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서 추격을 가해올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 빅스텝은 물 건너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일단 은행 파산이라는 불이 났으니 진화의 총력을 기울이면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촘촘하게 금리를 5.5% 이상 선상까지는 야금야금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장 미국 국채 금리가 폭락을 했다가 살짝 올라선 상황이고요. 당연히 안전자산 채권 쪽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금리는 반대로 내리게 되는 시소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나스닥도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이다가도 CPI 발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궤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어느 정도 공격적인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제동을 확실하게 걸어버릴 거라는 시장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죠.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자는 심리가 강해져서 주식시장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환율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면 원화 강세로 바로 돌아설 것 같아도 이게 인플레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금리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은행 파산이라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울며 겨자 먹기식 금리 조정이라서 원화보단 더 안전한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국내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와도 연동이 돼 있어서 대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아무튼 어젯밤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향후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냐 아니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잡을 거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하락폭에서 살짝 더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래도 극적인 반등처럼 튀어오르는 양상은 힘들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누르고 있어서 전세 낙폭이 회복되지 않으면 미국 금리와는 상관없이 하향 보합이라는 마외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젠 서서히 몸을 풀면서 부동산 규제 해제라는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집값 폭락의 전후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시장의 경색된 파장의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와서 앞으로 금리 부분은 주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객체,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금융 사고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끌려가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금리 인상 부분에서 동결로 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베이비 스텝을 살짝 밟을 수도 있는 금리 역전폭 부담을 안고 있어서 3월 24일 최종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을 보고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이제 금리 인상의 충격이 다소 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과연 봄바람이 불어올 것인가,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떻게 새 집으로의 진입 타이밍을 노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리한 건 여전히 새 집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제일 좋은 선택으로 승자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게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라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